안녕하세요, 모범시민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올드한 스타일의 머슬카 아르마의 신작 1대7 사이즈의 대형 RC카 펠로니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펠로니라는 차량은 작년에 출시한 임프렉션과 리미트리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볼 수 있어요. 이번엔 디자인을 바꾼 펠로니와 물리 브레이크를 추가한 임프렉션,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출시했습니다. 우선 제품 가격과 구성품부터 살펴볼게요. 국내 판매 가격은 88만 9천원입니다. 제품의 수입사는 용산 RC에서 맡고 있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RC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지만 전문 RC카 구매가 처음이라면 가까운 매장을 방문해 실물을 보고 작동법과 주의사항 등을 직접 듣고 구매하는 게 좋겠죠. 참고로 온라인이 더 저렴할 것 같지만 RC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제품 구성은 바로 작동시킬 수 있는 완성된 차체, 조종기, 매뉴얼, 바디 액세서리와 기본 공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차량에 사용할 배터리와 충전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 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인트로 영상에서 확인하셨듯 이 차량은 스피드와 파워 드리프트를 즐길 수 있는 차량입니다. 아무런 튜닝 없는 순정 상태로 0-100 4초대를 기록할 만큼 순간 가속력이 엄청나고요. 파워 드리프트에 특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박진감 있고 짜릿한 드리프트 연출이 가능한 차량이죠. 하지만 낮은 지상고를 가진 스피드 장르의 차량이기 때문에 오프로드 주행은 안되고요. 깨끗한 아스팔트라고 하더라도 스피드를 즐기기 위해선 아주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리뷰를 진행하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럼 차량의 사이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르마의 펠로니는 1대7 사이즈로 표기해 출시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RC카는 이 사이즈 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번 작품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는 파트, 바디를 좀 살펴볼게요. 펠로니의 바디 디자인은 지금까지 출시한 모든 브랜드의 스피드 차량들 중 가장 뛰어나다 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르마 차량들은 차량 성능에 비해 디자인이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우선 기본 디자인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훌륭하고요. 바디를 꾸며줄 수 있는 다양한 소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바디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자, 이 차량은 단순히 멋지기만 한 건 아니에요. 다운포스를 위한 설계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항을 줄여주고 차량 내부에 열을 식혀주기 위한 공기역학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고속 주행 시 차량 뒤쪽에서 일어나는 와류 현상을 없애기 위해 리어윙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체 옆면까지 완전히 덮어버리는 밀폐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주행 후에도 비교적 차량 내부가 깨끗한 편이에요. RC카의 바디는 차량 자체의 성능과 크게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보이는 부분이 바디와 휠 타이어의 디자인이 전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성능만큼이나 디자인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휠 타이어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휠의 디자인은 조금 더 세련된 스타일로 변경되었고요. 무엇보다 앞바퀴보다 뒷바퀴의 폭과 높이를 더 크게 만들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같은 라인업에 있는 리미트리스, 임프렉션과 구조적인 측면에서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가속이 빠른 실제 경주용 차량의 경우 무게중심 이동이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바퀴보다 뒷바퀴에 폭이 넓은 광폭 타이어를 사용합니다. 나아가 엔진이 좌석 뒤쪽에 있는 이른바 미드십 구동계나 포르쉐 911처럼 아예 뒤쪽에 엔진이 있는 차량들은 구동계의 무게까지 뒷바퀴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광폭 타이어를 써야 하죠. 하지만 지금까지 RC카에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퀴 4개가 동일한 임프렉션과 뒷바퀴에만 광폭 타이어를 채택한 펠로니, 실제 주행에서 큰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물론 분명 차이는 있을 거예요. 제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고요. 튜닝을 통해 속도가 더 빨라진다면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저처럼 순정으로만 즐기는 분들에겐 단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장르는 다른 장르보다 타이어의 마모가 빠르기 때문에 교환 주기도 짧습니다. 펠로니의 경우 단순히 휠 타이어 크기만 다른 게 아니라 타이어 크기에 맞춰 앞과 뒤, 기어 비율도 다르기 때문에 순정 휠 타이어만 사용 가능하죠. 이런 점은 유지비 측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국내에 순정 타이어 재고가 다 떨어진다면 타이어가 없어 차량을 굴리지 못하는 일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차량 내부를 살펴볼게요. 차량 내부는 구형 임프렉션, 리미트리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메인 샤시 및 기본 구조는 파트 번호까지 완벽하게 동일하죠. 리미트리스와 임프렉션은 이전 리뷰에서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구형에서 업그레이드된 부분들만 짚어볼게요. 우선 머슬카 바디에 맞춰 프론트 범퍼와 리어 디퓨저가 변경되었습니다. 프론트 범퍼는 세련된 디자인은 물론 다운포스 효과까지 누릴 수 있도록 새롭게 설계되었고요. 범퍼 안쪽엔 충격 흡수를 위한
이노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 뒤쪽으로 리어 범퍼 개념의 구조물이 디퓨저와 연결되어 있어요. 차량 내부에선 기다란 리어 센터 샤프트가 빠른 회전으로 줄넘기를 하거나 휘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베어링이 장착된 토크바가 추가되었고요. 샤프트가 이탈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복합 슬리브 파트를 추가했습니다. 구형 모델과 펠로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앞서 설명드렸듯 각기 다른 휠 타이어 크기에 맞춰 앞뒤 기어 비율이 다르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앞뒤 바퀴를 구분 없이 사용하고 싶다면 인풋 기어와 디프 기어를 추가로 구매해 동일한 비율로 맞춰주어야 합니다. 자, 구형 인프렉션의 차체도 워낙 완벽하게 출시했기 때문에 이번 작품에선 이 정도의 변화 말고는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하지만 차량을 구성하는 전자 파트와 송 수신기는 약간의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조향을 담당하는 전자 모터 서버는 이전 모델과 동일하고요. 전후진을 담당하는 메인 모터도 스펙의 변화는 없었지만 아르마에서 개발한 세이프 D5 피니언 기어를 장착할 수 있게 모터 샤프트가 변경되었습니다. D5 피니언 기어는 우선 기어 폭이 넓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주행 중에 무드 볼트가 풀리더라도 피니언이 이탈되지 않고 여전히 차량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다만 피니언 기어가 무겁고 굵은 데다 충격을 받았을 때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보니 점프나 스턴트를 즐기는 차량들은 가끔 모터 샤프트가 부러져 나가는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다행히 펠로니는 점프나 스턴트를 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자, 그리고 배터리 전압을 관리해 차량의 출력을 조절해주는 전자 변속기 ESC는 조금 더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 신형 모델로 변경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RC5 배터리와 별도의 블루투스 모듈을 구입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건 크게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업그레이드된 파트는 조종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전 모델 DX2의 조종기의 경우 기능과 편의성에서 다소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조종기의 배터리 잔량도 표기되지 않아 불편하기도 했고요. 실수로 조종기를 끄지 않고 보관하면 그대로 방전돼 버리는 경우도 많았죠. 또한 차량의 최대 출력 조절도 쉽지 않았습니다. 펠로니에 포함된 DX3 조종기는 이 모든 불편함을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이 조종기는 배터리 잔량을 이렇게 LED로 표기해주고요. 실수로 조종기를 끄지 않거나 일정 시간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이렇게 알람이 울립니다. 또한 3단계로 나눠 간편하게 최대 출력을 조절할 수 있고요. 주행 중에 수신이 끊기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페이세이프 기능 또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가의 조종기들처럼 웬만한 기능은 전부 별도의 다이얼로 조절 가능하고요. 자이로 기능에 해당하는 AVC 기능도 사용할 수 있어요. 수신거리는 사실 구형 모델들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는데 DX3는 더 멀리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200m 이상 멀어지면 차량의 앞뒤 구분이 어렵거든요. 자, 물론 이 DX3 조종기를 20-30만원대 사제 조종기와 비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차량 펠로니는 서킷 용도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실주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이렇게 크고 빠른 RC 차량들은 마음 놓고 달릴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부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주로 미개통 도로를 찾아다니는데 알고 있던 도로들이 전부 개통하는 바람에 촬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스피드 장르의 RC 차량들은 장소의 제약을 가장 많이 받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장소만 확보된다면 빠른 스피드에서 오는 박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짜릿하고요. 영화나 레이싱 게임에서 볼 수 있었던 파워 드리프트는 상당히 신선한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다만 스피드 장르 차량을 처음 다뤄보는 분들이나 초보자 분들에겐 조종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차량의 제동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파워 드리프트는 얼마나 미끄러지는지 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칫 장애물이나 주변 구조물과 충돌해 견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다루기보다는 조종기에서 제공하는 출력 조절 스위치를 활용해 서서히 접근해 나간다면 큰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의 구성품에는 스피드 기어 27T 피니언 기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정 대비 11T나 더 높은 기어고요. 이 스피드 기어를 사용하면 제로백은 3초대, 최대 속력은 무려 130km를 넘어갑니다. 하지만 주변에 이 스피드 기어를 감당할 수 있는 장소는 많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낮은 지상고를 가진 스피드 장르의 차량들은 몬스터 트럭이나 트레일 RC 차량들처럼 아무데서나 편하게 굴릴 수 있는 차량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장르에서 느낄 수 없는 폭발적인 가속력 하나만으로도 이 장르를 선택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제가 이전에 리뷰한 리미트리스 리뷰와 인프렉션 리뷰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구매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